다음 발표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을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제1주제 발표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구미형 친환경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수출 경북대학교 차세대 에너지기술연구소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이수출입니다. 구미하고 인연은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규 회원으로 입장을 받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상하게 요즘은 구미하고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미 자주 오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구미와 일들이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햇병아리인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미형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면 수소도 있을 거고 재생에너지도 있을 거고 바이오가스도 있을 거고 전력, 수요관리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아리백도 있고 CBA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들은 각각의 조각으로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미래도시가 됩니다. 그게 곧 탄소 중립과 연계가 됩니다.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야 돼요. 특히 에너지 쪽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에너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미시에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구미시에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산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반드시 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산업 육성의 하나의 방편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듣고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는 미래분과의 하나의 정책 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시고요. 여기 회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록수 박사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책 연구의 회장님이, 분과장님께서, 이승희 분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에너지 쪽의 산업 육성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저보고 발표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분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분과위원회 개최하고 모임도 가지고 밥도 먹고 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또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RE100과 CFE 탄소 국경 조정세, 그리고 과연 그러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후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분 발표에서 제가 이 두 개 주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아리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FE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그러면 이것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용들은 단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백이 어떤 것이다, CFE가 어떤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문헌적인 내용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문서에 적어야 되는 형태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구미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아리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CF100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CF100을 글로벌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인데, 글로벌에서는 247CFE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CF100은 이해하기 쉽도록 국내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47CF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리백과 247CFE는 결국엔 탄소 중립 때문에 나온 개념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아리백은 밑에 보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247CFE도 재생에너지는 100% 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쟤는 재생에너지로 쓰면 되는데 얘는 24시간 7일 내내 365일을 카본 프리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다시 설명해보면 이 두 개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CFE는 국내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리백은 글로벌이니 CFE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CFE는 발전원 중심에서 보면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CCU, CO2를 포집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백은 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리백은 100기가와트 이상의 기업이나 포춘지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FE는 수요 기업이든 공급 기업이든 지자체든 뭐 정부든 아니면 기관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력 거래는 비슷합니다. 구글이 아리백을 2017년도에 달성을 하고 나서 봤더니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 보니 아리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료 부분도 있고 연료 부분도 있다 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개념이 247CF이고 조금 확대된 개념이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의 개념에서는 247CF가 훨씬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백은 쓰는 전력에 제가 1년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싸버리면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어떤 전력을 썼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쓰는 전력 100이면 100을 그냥 전력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만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시간으로 보면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글에서 봤더니 대체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원자력과 수소 CCS를 포함한 전체 무탄소 전력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합니다. 이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리백은 1년 상세입니다. 1년 전기 사서 상세시켜버리면 되는데 얘는 실시간으로 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구미시에서 그러면 아리백, 구미시가 실제로는 산업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경상북도 측면에서도 보면 구미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백은 반드시 구미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CBAM은 이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BAM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CBAM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CBAM이라고도 하고 CBAM이라고도 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이거는 EU에서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이 들어봤던 개념 중에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TS라고 합니다.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CBA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A라고 해서 탄소 발자국을 전체 생애 주기에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내에서 CO2를 배출하면 이산화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만큼 주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이만큼 다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봤더니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내가 여기서 탄소 배출하면서 배출권을 이만큼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외국에다 갖다 놓고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된 거를 가져오면 배출권 상관없으니 내가 이만큼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개념이 탄소 노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었더라도 그 부분에 세금을 매기자. 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거기서 하는 게 탄소 국경 조정 세고예요. 이거는 무역 장벽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자국의 탄소 노출을 방지하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전체 논리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에서 EU로 수출하는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수출할 때도 이 CBAM의 인증서를 사야 되고 그건 곧 관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EU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로 만들었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장벽이 됐다는 거죠. 그럼 북미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CBAM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RE100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곧 에너지를 산업 육성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CBAM 시행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기간이 있고 확정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25년 12월 31일까지는 여기에 CBAM에 관련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한다. 그러면 아까 배출권과 CBAM의 차이는 배출권은 스콥 1, 2, 3 해서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그다음 2차 배출이 있는데 이 CBAM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에서 CO2를 얼마나 배출해야 되냐. 근데 CBAM은 물건에 대해서 매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톤 철강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CO2를 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출권은 배출장을 중심으로 하고 이 CBAM은 물건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원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CO2가 1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CO2가 어느 만큼인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환기간에. 그러고 나면 확정기간이 되면 26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꼭 돈이 됩니다. CBAM 인증서를 구매를 해야 돼요. 1톤당 한 장씩. 그러면 관세가 이만큼 붙어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RE100을 신경을 써야 되고 CBAM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CBAM은 일단은 6개 종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인데 이게 대기업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중소중견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요 나머지들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인자로 그런 것도 있지만 풍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면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풍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풍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전력 배통의 이야기들도 알아야 신재생 에너지, 두 번째는 DR 사업, VPP, VTG 이런 내용들이 쭉 달려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섹터 커플링 개념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분산에너지의 개념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이걸 가널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널성을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섹터 커플링 개념에서 이 전력을 다른 섹터로 보내주는, 다시 말하면 모빌리티로 저장했다가 또는 열로 저장했다가 또는 수소로 저장하는, 그래서 수소로도 가고 모빌리티에다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열로도 저장하는, 열이 전기가 되고 전기가 이쪽 섹터로 넘어오는 이러한 섹터 커플링의 개념이 분산에너지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만약에 분산에너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력 당연히 재생에너지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 집단에너지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전력을 왔다 갔다 저장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섹터 커플링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보다도 오히려 구미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니 핵심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국가산단이 5단지 지금 돼 있고 2단계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야를 보면 전기전자가 거의 82% 정도 돼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전국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생산 실적만 보더라도 전국 대비 29%, 거의 30%. 국민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출 실적만 보면 42%를 해당합니다. 전기전자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기적 여건과 산업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면 지금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느냐를 여기 표시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한 163메가와트. 그러면 아리백과 CBM과 분산에너지를 하려면 일단 분산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구미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라는 부분. 그래서 구미시 저탄소 대표 모델 지정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얼마큼 줄이겠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인구 변화하고 이제 쭉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구미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산업이 죽어버리면 산업이 대기업들이 유출이 되고 젊은 친구들이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구미시도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구미시에서 저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은데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면 연도별 에너지원인데 CO2 배출량을 보면 지금 한 700만 톤 정도 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이 700만 톤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700만 톤이고 각각 석유, 석탄에서 산업공정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산업공정하고 이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이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750만 톤 정도에서 제조업과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 승립하려면 구미시는 산업공정 쪽, 제조업 쪽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하고 저 부분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750만 톤. 이게 이제 구미시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250만 톤입니다. 아까 750만 톤 배출된다고 했는데
목표에서는 2018년도 배출량이 250만 톤이고 목표 배출량은 150만 톤. 이거 왜 그러냐면 전체 직접 배출량하고 간접 배출량을 전체 다 합쳐놓은 겁니다. 요거는 구미시에서 관리 대상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하고 산업 공정은 구미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있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리 대상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 톤이고 거기에서 40%를 감축하겠다라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각조각을 뿌려놓으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구미시의 부처의 기억이 흐물어져야 됩니다. 이쪽 분야의 계획과 이쪽 분야의 계획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어느 게 어느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4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미시의 소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조각을 모아야 돼요. 뭐든지 다 모아야 돼요. 그거는 뒤쪽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신경 써야 되나요? RE100, CF100, CBAM. 근데 이게 저거로만 독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산업 경쟁력과 기후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 어디에도 다 있는 내용을 그냥 보고서 쓰기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아까 부처별로 RE100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을까? 아까 정책연구에도 보면 RE100 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CBM도 신경 안 쓸까? 바이오가스도 신경 쓰고 있을 거고 수소도 신경 쓰고 있을 거고 군위군하고 연결하는 신공항과 연결하는 교통도 신경 쓰고 있을 거고 에너지 절감 어떻게 할 건가 다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게 조각입니다. 조각. 그러면 각 부처별로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계획이 탄소 중립을 위한 큰 덩어리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종합 전략이 나와요. RE100 전략, CBAM 이것들을 다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에도 수소,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여류전지, 기타 등등 다 가져와서 종합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부처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미시와 기업 현황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년도까지 몇 개가 필요하고 CBAM이 필요한 기업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미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부처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전체 다를 모아서 전체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에너지 파트, 그 다음에 RE100과 CBM 파트, 각각의 파트들을 다 묶어서 전체 분석되는 전체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물량이 나올 겁니다. CBM을 하기 위해서, RE100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황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나오면 어떻게 보급할 거냐.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는 간단합니다. 태양광. 그럼 태양광 보급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보급한 태양광이 163메가, 지금 원래 되면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163메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그러면 RE100을 할 수 있고 CBM에 대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늘릴 거냐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일단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산단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반드시 지붕형 태양광은 조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지붕형 태양광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유휴지, 영농형 태양광부터 해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잠재량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풍력은 구미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일단 빼놓고라도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청정수소로 해야 되거든요. 수소를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구미시는 도, 농이 같이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지자체면서 산업과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촌의 축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가스 종합 전략이다. 바이오가스는 메탄이거든요. 결국에 쓰는 게 그 메탄을 그리고 CO2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CO2를 죽이면 잡으면 네가티브가 되거든요. 네가티브가 된다는 것은 탄소 중립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축산 쪽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모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메탄으로 활용하든 수소로 어떻게 전환시켜서 이걸 구미시 전력 에너지에 어떻게 투입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아리백과 CF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도축장을 외부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도축장하고 축산업이 많으니 그 축산업에서 축산 폐수들 또 분뇨, 오분, 동분 나오면 그걸 전체를 묶어서 냄새나지 않고 도축장과 연결하고 그걸 상업과 연결할 수 있죠. 유통 연결하면서 그걸 에너지와 연결할 수 있는 융합 복합 단지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구미시를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말 아까 시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역량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환경부도 너희들 나서 이렇게 보면 뭐 클러스터고 국가사업을 냅니다. 되면 다른 시제차하고 좀 다릅니다. 대응하는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폐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자원이라는 것은 플라스틱도 되는 거고 바이오가스도 되는 거 다 되는데 저 폐자원을 활용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에너지로 돌리든지 아니면 자원순환하는 폐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재생에너지 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게 곧 어디로 연결될 수 있냐면 기후테크와 연결이 됩니다. 이 기후테크와 연결이 되고 아리백과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육성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의 힘으로 가능하느냐? 구미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리백의 핵심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물량입니다. 그 물량을 어느 만큼 확보하느냐인데 구미시는 산업적인 위상은 굉장히 뛰어나고 역량은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성장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상북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빠른 협력이고 압박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의 산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금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큰 위치인데 경상북도에서 아리백 하지 않으면 구미시의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이 재생자원을 경상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아리백 할 때 사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경상북도 자원은 경상북도에서 아리백을 할 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게 1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에서 국민만큼 공간이 많이 있고 산단이 많이 있고 활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아리백을 한다면 당연히 분기가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자원들을 PPA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조례를 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를 하자. 그래서 시범사업을 작은 단위의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고 국가산단 전체를 하든지 국가산단에서 구미시에 있는 산단을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좀 큰 규모의 전략 수립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 구체별로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전체를 같이 기획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 포럼이 구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도에 가서 보면 도 차원이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이런 포럼들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포럼이 활성화되는 일은 제가 이미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오, 정말 시장님 것이 대단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잘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정책 개발을 해주고 기획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없으면 각각 다 분산되어 있는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이 조각을 모아서 탄소 중립이라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 지원센터는 각각의 에너지 수요 관리, 공급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RE100과 CBM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까지 구축하는 종합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미시가 앞으로 산업 육성을 하고 다른 국가 산단에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밖에서 대기업을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대기업은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재생전력을 왕창 주겠다. 그 대신 우리한테 와야지 준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의 경상북도 자원을 다 당겨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RE100을 위해서 이 자원을 너희들한테 PPA로 줄게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게 곧 에너지가 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거고요. 그게 곧 RE100이 CBM과 함께 산업 육성과 연계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정책 연구를 하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제 거의 25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왔던 이제 구미시에서 줬던 몇 가지 그러면 CFE를 하는 게 맞느냐, RE100을 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RE100 하려면 어디에다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각각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를 그래서 준 전략에다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RE100이냐 CFE냐는 첫 번째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은 RE100입니다. 재생에너지만 확보하는. 그 한계가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서 RE100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어려웁니다. CFE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재생에너지냐 탄소에너지냐를 정확하게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CFE는 기술적 한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RE100을 가져가고 CFE는 지금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선언을 해도 됩니다. 선언하면 왜냐하면 전력이 울진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원자력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자력 전력에 이 돌았다는 것만 알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FE와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그래서 결국에는 RE100과 CBM은 전체 분석이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상북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E100 사업을 할 때 작은 규모의 신규 사업 하지 말고 를 상대로 해서 이쪽 자원을 다 주는 큰 대단히 사업을 하나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건 거 예제고요. 기후태권은 짧게 설명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은 앞으로 탄소 중립은 모든 것이 다 탄소 중립으로 갑니다. 에너지 탄소 중립, 산업도 탄소 중립으로. 그 탄소 중립과 산업을 엮어놓은 게 기후테크라는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걸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인데 클린테크는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본테크는 CO2를 포집하는 장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에코테크는 자원순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는 식품입니다. 그럼 구미시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클린테크와 에코테크와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스타트업 중심의 이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테크에 돈이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냐. 이거 모든 게 다 탄소 중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성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미시에서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후테크의 스타트업 집적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해서 연구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구조를만 만들면 여기에 좋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대도 있고 구미대학도 있으니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지한다면 젊은 친구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 교수님 첫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